당신이 왜 은총이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손자를 다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윤성호가 은총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전개와 윤성호가 그런 자작극을 벌여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신여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신여진의 마음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데려와야 해. 신여진은 속으로 결심했지만 무턱대고 데려오면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신여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황진구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신여진은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봐라 진구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황진구는 자리에 앉아 신여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신여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총이를 내가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바로 데려오면 문제가 되겠지? 네, 회장님. 은총이가 지금 구하나 씨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갑작스럽게 끊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말인데 구하나 씨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다더라. 내가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요? 갑자기 왜 부동산 문제까지 제가 돕게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줬으니 그걸 핑계 삼으면 되잖니. 그리고 신여진은 말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띠며 이어갔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하도록 해라. 15분 거리 정도가 적당할 거야. 황진구는 이유를 알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건은 왜 그렇습니까? 신여진은 미소를 지으며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은총이를 자주 보고 싶어서 그래. 회사 근처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자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해. 사무실로 돌아온 황진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나를 돕는 것이 단순히 전세금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고 싶은 신여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하나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은총이를 떼어놓지 않으려는 하나의 단단한 의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창문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총이도 구하나 씨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 이내 황진구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하나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홀로 남은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황진구는 하나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신여진의 지시를 수행하는 일이었지만 하나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은총이와 하나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알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황진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기다리셨나요? 무슨 일이신지 궁금해서 얼른 왔어요. 황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구하나 씨,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죠. 하나가 자리에 앉자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하나 씨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사장님이 왜 돕겠다는 건가요? 갑자기 너무 의외인데요. 황진구는 미리 준비한 대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혹시 모를 사기를 방지하고 적합한 기준에 맞는 집을 선정해야 하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었나요? 제가 듣기론 계약직 직원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구하나 씨와 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회사의 배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진구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황진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황진구는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집은 회사에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통 편리성과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깜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15분 이내요? 그런 집이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세금 대출은 회사 복지로 지원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하나 씨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하나는 안도하면서도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너무 큰 혜택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회사의 복지 정책입니다. 구하나 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야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대화가 끝난 뒤 황진구와 하나는 함께 부동산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황진구는 꼼꼼히 하나의 조건을 설명하며 중개사와 협의했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놀라운 표정으로 황진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걸까지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황진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와 은총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집을 찾는 데만 집중해 주세요. 붉은 노을이 물든 저녁 윤세영은 거리에서 우연히 황진구와 구하나가 나란히 부동산을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황진구는 손짓을 섞어가며 하나에게 친절히 무언가를 설명했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이 윤세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대체 뭘 하는 거야? 저렇게 다정하게. 윤세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사람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미소가 불길처럼 눈앞을 태웠습니다. 그날 밤 윤세영은 참지 못하고 황진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윤세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황진구,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구하나랑. 황진구는 뜻밖의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문을 닫았습니다. 황진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윤세영의 날선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구하나 씨랑 부동산 좀 다녀왔어. 회장님이 부탁하신 일이거든. 황진구의 담담한 말투가 윤세영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런 지시를 했다고? 사장이 그런 일까지 관여해야 하는 거냐고.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라니까. 전세금 대출을 지원했으니 기준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해서 내가 도운 거야. 윤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알아서 해야지.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야? 황진구는 윤세영의 공격적인 반응에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따질 거면 회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하라고. 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윤세영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분노를 담아 외쳤습니다. 너 그 고아한테 허튼 마음 먹지 말라고 해. 진짜 짜증나니까. 황진구는 팔짱을 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튼 마음이라니 내가 상상하는 그런 거 없어.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그러나 윤세영은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얼마나 관여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헛짓거리하지 마. 황진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헛소리 좀 그만하고 내 일이나 신경 써. 이건 회장님 지시라니까.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윤세영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황진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황진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세영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돌아가는 길에서도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나, 내가 뭔데 이렇게 진구 씨를 휘두르고 다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세영의 속삭임은 저녁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회장실에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고급스러운 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진구 씨가 구하나라는 직원을 돕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윤세영은 신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색이 사장인데 직원 복지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장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신여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윤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눈빛이 윤세영의 말을 체근했지만 신여진은 아무런 반응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진구 씨가 하나와 붙어 다니는 게 정말 보기 안 좋아요. 하나도 그렇고 키우는 아이도 별로더라고요. 윤세영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니까 버릇이 없겠죠. 하나도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기본 인성이 별로인 것 같아요. 신여진은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분히 앉아있던 손이 천천히 책상 위로 올라갔고 탁자를 두드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회장님, 저는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얘기. 윤세영은 당황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눈빛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버릇이 없다고. 부모 없이 자랐다고. 내가 그 애들이 어떤 상황에서 컸는지라도 알아.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하나랑 은총이는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윤세영은 움찔했지만 곧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구 씨가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께서 그런 직원들을 너무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구가 뭘 하든 내가 시킨 일이야.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할 자격은 없다고. 하지만 회장님, 진구 씨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윤세영은 마지막으로 반박했지만 신여진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괜히 입방정 떨다가 황진구한테도 민폐 끼치지 말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신여진은 문 쪽을 가리키며 말을 끝냈습니다. 나가. 윤세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이를 악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여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버릇이 없다고. 내 손자를 두고 그런 말을 듣다니. 신여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윤세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회장실을 나온 윤세영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하나, 진짜 내가 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와 황진구는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회사 근처 새로 구한 집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상자를 옮기는 동안 하나는 흥분된 얼굴로 새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황진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꼭 쥔 열쇠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이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구하나 씨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황진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하나의 밝은 웃음이 묘하게 가슴속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와 가구 배치를 생각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와, 여긴 창문이 크네요. 이러면 은총이가 아침에 햇빛 보면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황진구는 문가에 서서 하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조차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의 밝음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괜찮은 집이라 다행이네요. 황진구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손에 열쇠를 쥐고 황진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진구 씨 아니었으면 이런 집 구하는 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황진구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전세 대출로 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회사 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웃음은 황진구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자꾸 시선이 하나에게 머물렀고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뜻밖의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황진구, 넌 윤세영과 약혼한 사람이잖아. 정신 차려. 그동안 매사에 짜증과 질투로 가득 찬 윤세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이고 밝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묘한 설렘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웃음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진구씨, 괜찮으세요? 하나의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 네. 생각 좀 하느라. 황진구는 급히 대답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은총이가 오면 정말 좋아하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겠죠. 황진구는 조용히 대답하며 하나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다시금 속으로 울리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 지금 느끼면 안 돼. 이건 선을 넘는 거야. 황진구는 가벼운 기침으로 어색함을 감추고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하나 씨도 오늘은 푹 쉬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는 손을 흔들며 황진구를 배웅했습니다. 황진구는 천천히 집 앞을 떠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묘한 설렘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은총이가 뛰어놀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덜 된 집안은 이삿짐 상자들과 임시로 놓인 가구들로 어수선했지만 은총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하나의 분주한 움직임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는 약간 당황한 듯 손에 쥔 상자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문을 열고 하나는 놀란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쌓인 상자들과 가방을 들고 있는 신여진이 서 있었습니다. 집들이라고 생각해. 들어가도 되겠니? 신여진은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허둥지둥 문을 활짝 열며 신여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 그냥 간소하게 정리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신여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은총아, 할머니 왔다. 은총이는 방에서 나와 신여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은총이는 신여진의 품으로 뛰어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저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은총이의 천진난만한 항의에 신여진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고 할머니기도 하지. 하나는 은총이와 신여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여진의 관심과 호의가 감사하면서도 그 무게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할게요. 하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여진은 하나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이런 건 그저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야. 내가 은총이를 잘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야. 그러나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집 근처 골목에서 차 안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보며 차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한테 신경을 쓰지? 윤세영은 질투와 의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황진구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여진까지 하나의 집을 방문해 선물까지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버릇없는 애를 대체 왜 이렇게 챙기지? 윤세영은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여진은 집안에서 은총이와 함께 앉아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준비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사용할 학용품, 아기자기한 소품, 그리고 집을 장식할 물건들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은총이는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크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신여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신여진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챙겨야 마음이 놓여서 그래.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윤세영은 차 문을 세게 닫으며 발을 구르듯 내리쳤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 사람 뭐야?
윤세영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잖아. 윤세영은 하나와 은총이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조금 쉬어가며 일해. 은총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는 그 말에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집을 마련해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 직접 찾아와 챙겨주는 신여진의 호의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성호는 고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신여진은 하나와 은총이에게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고 윤세영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성호의 손에는 은총이의 최근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들고 환히 웃는 아이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이 점점 은총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집까지 마련해줬고 윤세영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은총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성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의 정체를 알아낸 후의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미 신여진에게 은총이의 정체를 숨겨달라 당부했지만 손자에 대한 신여진의 애틋한 마음이 그 당부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걸 알잖습니까? 윤성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은총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면 법적인 보호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은총이를 계속 구하나 씨와 함께 두는 게 최선인데. 윤성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신여진을 막으려면 더 강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방법이요? 고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윤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여진이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은총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절대로 안 돼. 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윤성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총이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해. 신여진이 은총이를 포기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하나의 집을 방문했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야. 신여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에 들어올렸습니다. 손주가 저렇게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고 변호사는 윤성호의 의도를 파악하며 신중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경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차단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성호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지다.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신여진을 만나겠어. 하지만 은총이와 하나가 위험해지는 일은 절대 용납 못해. 대화가 끝난 후 윤성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고집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야. 그의 눈앞에는 은총이의 웃는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은총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윤성호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의 서로 다른 결단이 점점 팽팽한 긴장으로 얽혀가며 은총이와 하나의 운명이 또 한 번 기로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의 밝은 목소리가 어린이집 문을 열며 퍼져나왔습니다. 아이 특유의 환한 웃음소리에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은총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하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보던 신여진의 눈은 아이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총이의 작은 손과 발,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유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은총이가. 신여진은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를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이집 앞 신여진의 차가 멈춰선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건물의 그늘 속에서 윤세영이 신여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대체 왜 저 집에 저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은총이? 하나, 둘 다 뭔데? 윤세영의 얼굴에는 혼란과 질투가 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거기서 멀지 않은 곳, 검은 헬멧을 쓴 한 남자가 오토바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윤성호였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꽉 쥐고 은총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나타나자 윤성호의 헬멧 아래 깊게 감춰진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손자를 지키기 위한 거다. 윤성호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했던 거리가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총이는 어린이집 문을 나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은총이가 가는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여진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설마. 심장이 떨어질 듯 요동쳤고 몸이 반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은총이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왔습니다. 은총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은총아! 오토바이는 마치 은총이를 덮칠 듯이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 신여진은 차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거리였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에 신여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오토바이는 은총이 바로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은총이를 간발의 차로 비껴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온 신여진은 잔뜩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 은총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말해봐. 어디 아파? 신여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은총이를 쓰다듬는 손끝은 애틋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오토바이가 갑자기 왔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할미가 지켜줄 거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성호는 헬멧 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군. 그는 고개를 돌리며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신여진은 한동안 은총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신여진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할 수 없어.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신여진의 책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보낸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평범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위협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은총이와 관련된 위험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대체 누구야? 신여진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손끝을 꾹 눌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은총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어. 신여진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이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여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적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은총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신여진의 가슴은 더욱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절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돼. 신여진은 곧바로 장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장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주변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은총이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책상 위의 편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 편지가 누군가의 경고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지금 은총이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멀리 한적한 오피스에서 윤성호는 창문 너머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신여진은 경계심을 가졌을 겁니다.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거예요. 윤성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며 고 변호사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여진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신여진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녀를 조종해야 합니다. 한편 신여진은 사무실에서 홀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든 채 은총이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아야 해. 은총이는 안전해야만 해. 신여진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성호의 의도대로 그녀는 은총이의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그 이상으로 이 편지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히 내 손자를 건드리려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비서는 밖으로 나가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기대며 손끝을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은총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평온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멀리서 신여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그녀가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돼.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